이번 영상은 전기 회로로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거기에 이제 전원이 있을 때 그 전원을 부하에 전달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최대로 전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최대 전력 전달,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최대 전력 전달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하나 설정을 했어요. 뭐 안테나가 있고 여기에 증폭기가 이렇게 있는데, 안테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자파를 받아서 전기적인 신호로 만드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제 작은 신호가 될 텐데, 그 작은 신호를 이제 웬만큼 증폭을 해서 어디에 수신기에다 이렇게 전달을 해요. 그 수신기를 우리는 로드 레지스턴스 부하라고 이게 대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안테나에서 받은 신호를 최대한 요 부하에 전달을 하는 것이 이제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기 위해서 이 안테나 부분들을 이와 같이 생각을 하면, 우리 태분안의 정리를 할 때처럼 A 영역과 B 영역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이 A 영역을 태분안의 이제 등가 신호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신기를 그대로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 A 영역에 있는 안테나 부분들, 중폭기 부분들을 이와 같이 태분안의 등가회로로 갖다. 그래서 이 태분안의 등가회로라고 하는 게 전화번 VS하고 거기에 직렬로 붙어 있는 이런 저항값, 태분안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수신기 RL에 뭐를 공급을 해요?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얘기를 하고, 이 RL에 걸려 있는 전압을 V라고 얘기를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RL에 전달되는 전력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전류 곱하기 전압값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 보면, 부하 RL에 전달되는 전력을 P라고 얘기를 하고, 그 P라고 하는 것은 지금 봤던 것처럼 I, 전류하고 전압을 곱한 게 되는 것이다. 근데 전압하고 전류를 이렇게 곱했을 때 뭐 전류항으로도만 표시할 수도 있고 전압항으로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봤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류항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겠어요. 지금 V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RL에 걸려 있는 전압값이니까 I하고 RL을 곱하면 되겠죠. 이게 계산하면 I 제곱 RL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I 제곱 RL. 그때 이제 I 값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 회로에서 태분안의 등가 회로하고 RL에 있어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해보면 뭐 이거 간단하네요. 그 RT하고 RL이 이제 직렬로 붙어 있고, 여기 전화번이 있으니까 RL 플러스 RT분의 VS라고 하는 전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전류 값을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P라고 하는, 지금 부하 RL에 전달되는 전력 P라고 하는 값은 I 제곱 RL이었는데 I 값이 이만큼이니까 거기다 대입을 하면 RL 플러스 RT분의 VS의 제곱 RL이라고 하는 값이 된다. 그러면 이 파워, 지금 전달되는 전력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전달되는 전력이라고 하는 항을 보게 되면 RL 값에 따라서 달려 RL 그리고 RT 값 VS 값에 이렇게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의 함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태분안의 등가 회로에서 어떤 회로 A 영역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VS하고 RT라고 하는 이제 고정된 값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RT라고 하는 태분안의 저항하고 VS 값이 이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뭐의 함수가 되냐면 RL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맥시멈 값, 최대 전력을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VS와 RT가 이제 고정되었다고 가정하고, 전력이 최대일 때 RL 값을 구한다고 한다면, 전달되는 전력이 최대값을 갖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전력을 RL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이제 찾아서 그게 0이라고 하는 값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수식을 이제 미분한다고 한다면 미분 공식을 찾아서 하면 이와 같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이제 0이라고 하는 값을 얻게 되면,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값을 이제 찾으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조금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RL이라고 하는 부하 저항이 RT라고 하는 태분안의 저항하고 똑같을 때가 이게 이제 0이라고 하는 최대값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대 전력 전달 조건, 즉 이제 부하 저항이 태분안의 저항 RT하고 같을 때를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우리는 또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피던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는 아직 이제 생각을 안 했어요. 뭐 임피던스라고 하는 건 L 값과 C 값이 있을 때 뭐 우리 그 실수하고 이제 허수텀이 생겨서 그 값을 이제 임피던스 해서 이제 Z라고 하는 표시를 해서 쓰는데, 뭐 아무튼 지금은 저항값만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임피던스 매칭, 서로 같은 값을 가질 때 최대로 전력을 전달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값을 가질 때 이 파워, 여기 전력값은 어느 만큼 가질 것인가, 최대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RL 대신에 RT 뭐 이런 값을 대입하면 되겠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P 맥시멈 값, 그러니까 전력의 최대가 될 때는 RL 대신에 RT를 대입을 하면 2배 RT의 제곱분의 VS 제곱하고 요 RL 대신에 RT였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 이제 약분하면 4RT분의 VS 제곱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찾았고,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호원 쪽을 뭐 태분한의 정리로 바꿔서 태분한 저항하고 부하 저항하고 이제 서로 같게 만들면 최대로 전력이 전달된다 하고, 그때 값은 이제 4RT분의 VS 제곱만큼의 전력이 전달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보기 위해서 한번 이런 그래프를 가져와 봤어요. 이 그래프 어떻게 보는 거냐면, 가로축이 이렇게 보게 되니까 RT분의 RL이라고 써 있는데, RT라고 하는 값은 고정되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고정된 값에 비해서 RL 값이 변함에 따라서 0, 0.5, 1, 1.5 이렇게 2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값이니까 이 가로축은 RL의 변화량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 세로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P 맥시멈, 지금 P 맥시멈 값이 4RT분의 VS 제곱이라고 있으니까 맥시멈 값에 비해서 파워 값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최대 값을 갖는 요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그 값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RL 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파워 값도, 거기에 이제 전달되는 파워 값도 점점 증가를 하다가 언제가 최대가 되냐면 RT 이퀄 RL 값이 될 때가 1이라고 하는 값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최대값을 가진다. 그 값이 4RT분의 VS 제곱이고요. 그것보다 더 큰 RL 값이 더 커지면 이제 전달되는 그 전력값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보는 어떤 시스템에서 그 전원 쪽을 부하에 얼마나 파워를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게 되겠어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되겠습니다. 최대 전력 전달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 예제 보면 이제 아주 간단한 예제인데, 전화번이 하나 있고 저항 3개가 붙어 있고 거기에 이제 부하 저항 RL이라고 하는 값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하 저항 RL에다가 여기 전화번에서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전력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서 본 것처럼 요 부하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이 부분을 뭐 해야 돼요? 태분한 등가회로로 이제 한번 바꿔봐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RL만 빼놓고 이 부분을 태분한 등가회로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전화번하고 저항값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요 전화번 값하고 저항값을 구하면 되겠죠. 먼저 전화번 값을 한번 구해보면 VOC 구하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태분한 등가회로를 할 때처럼 뭐 이 부분의 회로를 그대로 갖다 놓고 어떻게 해요? 여기 A, B 단자에 VOC 값, 오픈 서큐트, 여기를 이제 개방시킨 다음에 여기에 전압값을 구하면 돼요. 전압값을 구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오픈 서큐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2ohm에는, 여기 2ohm에는 전류가 흐르지가 않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이제 이 VOC라고 하니까요, 6ohm에 걸리는 전압하고 똑같을 거예요. 이와 같이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6ohm에 걸리는 VOC하고 똑같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18V가 3ohm하고 6ohm에 의해서 전압 분배 법칙이 일어나겠네요. 이와 같이 생각을 하면 우리는 뭐 전압 분배 VOC라고 하는 여기 6ohm에 걸리는 전압은 3 더하기 6분의 6 곱하기 18V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12V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VOC라고 하는 값이 이제 12V로 구해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RT 값을 구하는 건데, 이 RT 값을 구하는 것은 태분한 저항 값을 구하는 거라서 그 회로를, 여기 박스 안에 있는 회로를 그대로 갖다 놓고 A, B 단자에서 들여다본 이 저항 값이 RT라고 하는 값이었잖아요. 이때 이것을 구할 때 이 안에 있는 몰,
독립전압원, 독립전류원을 0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독립전압원이 있어요. 0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0볼트로 만드는 거니까 그때 이제 쇼트를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쇼트를 시키고 나면 여기서 들여다본 저항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보면 뭐 여기 3오음하고 6오음은 서로 병렬로 붙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2오음은 직렬로 붙어 있으니까 직렬과 병렬의 합성 저항값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해보면 RT라고 하는 값은 2오음이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2오음하고 3오음하고 6오음은 병렬로 붙어 있으니까 3하고 6이 병렬로 되어 있다 해서 하게 되면 2 더하기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하는 이러한 소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이와 같이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6 해서 여기 계산하면 9분의 18이 되니까 이 값이죠. 2 더하기 2니까 4오음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VOC라고 하는 값이 12V이고 RT라고 하는 값이 4오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최대 전력 전달이 되기 위한 RL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앞에서 구한 것에 의하면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있었죠. 그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RL이 RT일 때이다. 그랬으니까 지금 RT가 4ohm이니까 이와 같이 4ohm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전달된 최대 전력 값은 얼마냐 하는 것도 앞에서 구한 수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P 맥시멈 값이 4RT분의 VOC 제곱이었으니까 지금 구한 RT 값하고 VOC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 4 곱하기 4분의 12 곱하기 12 이렇게 되니까 얘는 9W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했던 어떤 그 전기 회로로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그 전원에 있는 부분들을 부하에 연결하는 것은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로 이제 전력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뭐 부하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조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어떤 회로에서 전원에 있는 신호를 부하에다 전달을 할 때 최대로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